여러분들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지금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소설을 좀 초반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저번 시간에 한 내용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에 좀 쓰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는 원래 서울 사대문 안에 살다가 서대문 밖에 성북동으로 이사를 온 사람이었죠. 이렇게 이사를 와서 지내고 있는 나의 집에 어느 날 좀 모자란 사람인 황수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황수건 씨가 와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좀 알게 되는데 이 황수건 씨는 신문 배달원이었죠. 이 신문 배달원인데 이 사람은 원 배달원은 아니고 보조 배달원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황수건 씨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모자라는 반편이 좀 모자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황수건 씨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 황수건 씨는 좀 모자라긴 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소박하고 순진한 사람이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서 황수건 씨는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족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나가 황수건 씨에게 황수건 씨의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황수건 씨가 정말 소박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원 배달원이 한번 돼보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네 신문사 상표가 달려있는 그런 옷 입고 방울 차면서 그렇게 신문 배달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굉장히 소박한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소박하고 순진해요. 순진한데 좀 어리석었죠. 좀 우둔합니다. 우둔해. 자, 이런 황수건 씨에게 나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뭔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자라는 황수건 씨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뭔가 뭔가 불쌍하면서도 안쓰럽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황수건 씨를 남들은 황수건 씨를 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황수건 씨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날 황수건 씨가 흥분해서 달려오죠. 자, 그래서 이 선생님 계세요? 이 선생님 계세요? 하면서 저도 내일부터는 원배달이 됩니다. 하면서 흥분을 해서 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진심으로 황수건 씨가 원배달이 된 거를 기뻐해 주면서 그리고 원배달이 된 황수건 씨의 모습을 기다리는 장면, 거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이어서 27쪽에 19번째 줄, 이 위기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 책의 27페이지에 19번째 줄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황수건 씨가 정말 원배달원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 좀 체크하면서 볼게요. 자,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황수건 씨가 원배달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러면서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이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이 방울 소리가 나면 황수건 씨가 신문을 넣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지금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랬네요. 신문이 오긴 왔는데 황수건 씨가 아니라 다른 배달원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 그 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 사람은 없고 내가 맡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이제 28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28페이지로 가면 이게 또 안 넘어가네요. 자, 우리 28페이지 좀 위에 부분 볼까요? 자, 그래서 28페이지에서는 이제 나가, 전에 있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그 배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까지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반편은 몸이 한쪽만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모자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편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수건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까지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려다가 톡톡치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 배달원도 그럼 못하냐? 이 말을 나가 왜 했을까요?
나는 황수건 씨가 걱정되는 거예요. 보조배달도 못하면 뭐 먹고 사나? 이제 이런 게 걱정되는 거겠죠. 자, 그랬더니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 걸요. 다시 말하면 황수건 씨는 보조배달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배달원도 못하고 황수건 씨가 그러니까 잘린 거예요. 잘렸어. 실업자가 된 거죠. 잘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황수건 씨가 좀 안타깝고 불쌍하게 됐죠.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자, 이 부분 봅시다. 이 부분.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 안은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황수건 씨를 보지를 못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는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는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볼까요? 나는 황수건 씨를 못 보게 됐는데, 못 보게 이제 이게 아니라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혹은 이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처럼 그냥 못 만나서 섭섭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그랬네요. 자, 그러니까 이 나는 황수건 씨를 그냥 불쌍하네 이렇게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황수건 씨에게 나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황승원 씨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뭐 이런 거. 마음이 아프고. 자, 그리고 여기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러웠다. 자, 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을 세상이 좀 품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을 더 내쳐버리는 이런 세상이 좀 야박하게 원망스럽게 느껴졌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나가 황승원 씨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소설에서는 이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시점. 이 시점은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이거 알아두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첫 시간에 알아두라고 했는데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서술자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게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서술자가 있다. 서술자가 없으면 이제 소설이 아니죠. 서사갈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은 서술자가 어디에서 작품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데 이 시점은 아주 중요해요. 이 소설이 소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서술자의 유무,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면 시점은 서술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좀 배우기도 했겠지만 물론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작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문학 작품이 이렇게 있어요. 문학 작품이 있을 때 이 인물이 이렇게 있죠. 작품 안에. 작품 안에 인물이 있고 이 인물이 서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경우가 있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서술자가 이렇게 작품 안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우리는 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것을 1인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3인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서술자가 이 작품을 쭉 읽으면서 서술자가 이 작품 안에 있는데 이 서술자가 주인공인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긴 있는데 주인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주인공이 아닌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를 관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는 주인공을 관찰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작품의 시점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따져보기 전에 여기 3인칭도 정리를 한번 하죠. 이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는데 이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작품을 바라봅니다. 자, 근데 이 서술자에는 3인칭에도 두 개가 있어요. 작품 밖에서 작품 안을 바라보기만 하는 3인칭 관찰자가 있고
자, 그리고 3인칭으로 서술자가 밖에 빠져 있긴 하지만 작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안다 해서 전지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서술자. 해서 우리는 이런 서술자를 전지적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시점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이 네 가지를 막 외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것을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지문을 읽으면서 이 지문의 시점이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뭐고 이 시점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점은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작품, 달밤이라는 작품의 시점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일단 나가 나옵니다. 나가 나온다는 얘기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인물이라는 거예요. 나가 나오니까 일단 우리 작품은 1인칭입니다. 그렇죠? 근데 1인칭 중에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달밤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지금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서술하고 있죠? 황수관 씨한테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는 거예요. 나가 겪은 일이 아니죠. 나는 황수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거예요. 황수관이라는 사람을 지켜보고 대화하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지. 여기 이 소설에서 주요 다루고자 하는 거는 황수관 씨예요. 황수관 씨. 자, 그러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때 우리 달밤이라는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1인칭 관찰자인 나가 주인공인 황수건 씨를 관찰하면서 보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황수건 씨입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시점을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시점을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시점을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1인칭 주인공과 관찰자를 구분할 때에는 먼저 이 서술자가 정말 주인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서술자 나가 작품 안에 있으면 무조건 나로 표현이 되는데 서술자 나가 등장하는데 얘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이에요. 근데 나가 관찰자면 주인공이 아니면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인칭 주인공일 때는 작품의 주인공의 심리나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1인칭 관찰자일 때는 관찰자의 생각이나 심리는 드러나지만 주인공의 심리나 생각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1인칭 관찰자는 주인공의 심리나 생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관찰자인 자신의 심리나 생각은 드러나겠죠. 자,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와 3인칭 전지적 작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지적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전지적 작가는 모든 인물의 심리나 생각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면 작가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지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안다 해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3인칭 관찰자예요. 얘는 작품 밖에 나와 있으면서 작품 밖에서 작품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사람이 작품 밖에 있는 관찰자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알 수 있을까요?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얘는 모든 인물의 심리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체크해 보면서 이 작품의 시점이 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등교를 하면 다시 한번 이 시점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3년 내내 이 작품을 적용해서 시점을 어떻게 찾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시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건데 이 부분 그래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소설에서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아랫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황수건 씨는 오지 않았어요. 원배달이 돼서 오기를 기다렸지만 황수건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봅시다. 한때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이게 누르 황자 써서 이 노란수건이라고 하나 봐요. 이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하면서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그랬네요. 왜 사람들이 노랑수건이라고 하면 이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을 할까요? 왜냐하면 황수건 씨는 모자라기 때문이죠. 왜 황수건 씨가 사람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간편이라고 하죠. 좀 모자라고 뭐 이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웃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잠깐씩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웃은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웃은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화는 그 사람한테 얽혀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화는 지금 앞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삼산학교 급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일. 뭐 일본인 시학관이 나왔는데 그 시학관하고 이야기하면서 놀았던 거. 자, 그래서 이 일화를 통해서 황수건 씨의 성격을 제시합니다. 이 황수건 씨의 성격, 그 특징, 모자라는 거, 모자라고 우둔한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화를 통해서 황수건 씨의 사람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일화가 두 개 나온다고 했죠. 두 번째 일화를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에서 시학관이 나왔을 때 실수했던 그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일화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너의 색시 달아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장난치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이렇게 봄날 되면은 색시들이 달아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건이가 점심 먹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종을 쳐야 되는데, 빨리 종을 치고, 뭐 50분 수업해야 되는데 20분만 있다가 종 치고 30분만 있다가 종 치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화 두 번째, 황수건 씨가 얽혀 있는 일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황수건 씨가 굉장히 우습다는 거, 웃은 일화를 통해서 황수건 씨가 재미있고 모자라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순수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일화 두 가지를 통해서 황수건 씨의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황수건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황수건 씨는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우둔하지만 어리석고 아둔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순박하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황수건 씨의 사람 됨됨이를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봅시다. 하루는 나는 거의 글을 읽고 있었을 때, 이 부분 보고 있어요. 11번째 줄. 하루는 나는 거의 글을 읽고 있었을 때, 이 선생님 갭쇼? 수건이가 찾아왔어요. 반가워요, 반가워. 자, 그래서 황수건 씨를 나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반가웠다. 이렇게 직접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잘 옵쇼? 하면서 신문 배달 감독된 것처럼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자, 그러면 29쪽 아래쪽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잘 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오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황수만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번째 줄.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봐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치지?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뭔가 황수원 씨가 신문사에서 쫓겨나서 억울한가 봐요. 그래서 황수원 씨가 쫓겨났어. 자, 그래서 황수건 씨가 쫓겨난 것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 억울함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다음에 황수건 씨는 원 배달원이 되고 싶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새 배달원에 대해서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하루만 거르기만 해봐라. 내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뭐 이런 거죠. 자, 이 새 배달원에 대한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황수건 씨가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삼산학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 대신 들어온 급사는 이제 학교에서 좀 짜질구레한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죠? 힘이 세게 생겼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황수건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보려고쇼. 운동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네요. 황수건 씨가 이제 배달원에서, 신문 배달원에서 잘려서 여기 삼산학교에 급사로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를 다시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장 넘어가서 30페이지로 가죠. 자, 그러면서 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뭐 맨날 사무실로 가서 뭐 이렇게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큰데 막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그 사람보다 지금 와 있는 급사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증명해서 들어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황수건 씨가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도 또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황수건 씨가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센지 안 센지를 알아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그래서요. 엊그저껜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놨었죠.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졌다. 자, 그러면서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렸다 버렸는지 번쩍 들었다 버렸는지를 그만 못 보았거든요. 제길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황승환 씨가 여기다가 이 큰 돌멩이를 갖다 놓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큰 돌멩이를 들어다 삼성학교 대문에 놓으면 이 급사가 이거를 옮길 수 있으면 나보다 힘이 세고 옮길 수 없으면 나보다 힘이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가지고 지금 삼산학교에 새로운 급사의 힘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돌멩이를 갖다 놓는 시험을 통해서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황수건 씨가 여기에 온 거는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황수건 씨 되게 착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체크하세요. 그런데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말라고 왔었죠. 우두는 옛날에 천원두, 지금으로 말하면 수두라고 하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수두 막 간지러운데 그거 긁으면은 이 딱지 남는 그런 병이죠. 그것을 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두를 이제 1930년대에 막 유행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우두를 넣지 말라고 왔다 하면서 이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읽었습니까? 이 지문을 읽었다고 보면 이 우두를 왜 넣지 말라고 하냐면 이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수건 씨가 이 집에 왜 왔냐면 우두를 넣지 말라고 이거를 나한테 얘기해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걱정돼서 우두를 맞으면 근력이 약해지는데 이것을 넣을까봐 걱정돼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황수건 씨가 걱정해 주는 거예요. 우두 넣지 말라고. 근력이 약해지니까 우두 넣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위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황수건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황수건 씨는 굉장히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순박하고 너무너무나 착해서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약해지는데 이 선생님이 이걸 넣으면 어떡하지? 해서 이거를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황수건 씨는 순박하고 착하면서 굉장히 인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자, 근데 황수건 씨가 아까 계속해서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황수건 씨가 왜 어리석냐면 우주를 왜 넣지 말란 말이요 할 때 우주를 넣으면 근력이 없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황수건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해냈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수건 씨는 모질한 사람 맞아요. 모질아. 그래서 우주를 넣지 말라. 제가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황수건 씨의 생각이 근거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황수건 씨가 또 근거도 없이 우두를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황수건 씨가 우둔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황수건 씨는 어리석지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사람한테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모질한 사람이 동네에서 제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두를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나는 황수건 씨를 좋아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가 황수건 씨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어가서 여러분 좀 지루합니다. 좀 힘을 내세요. 자, 한 장 더 넘어가서 우리는 31쪽으로 갑시다. 31쪽. 자, 그러면서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하면서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랬더니 이 황태자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 노릇을 합쇼. 고스카이 소사라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일 도와주는 사람을 소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본어를 가끔 씁니다. 일본어를 이렇게 가끔 쓰는 것은 이 시대적 배경이 되는 시기가 일제강점기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여서 일본어를 쓰던 습관이 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황수원 씨가 돈만 있으면 누가 이런 소사 노릇을 하겠냐, 보조원 노릇을 하겠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텐데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나가 무슨 장사 할 거냐 했더니 뭐 참외 장사도 하고 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선생보다 더 낫게 튼다. 뻥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수업 시간에 뻥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허풍이라고 합니다. 이 황수관 씨가 이 와중에 허풍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 황수관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여기에 나타나죠. 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그렇네요. 그래서 나는 이 황수원 씨가 너무너무 애처롭고 안타깝고 그래서 돈 3원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3원 가지고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다. 그렇네요. 자, 이 부분을 보니까 나도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겠네요. 나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요. 이 반편이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들은 모자라다고 부르는 이 황수건 씨라는 사람을 뭔가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민과 동정 이런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자, 그러면서 이렇게 3원을 줬더니 이렇게 3원을 주면 보통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이런 거 왜 줘요? 제가 불쌍해 보여요? 막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부잣집 남자 주인공이 막 이거 쓰라고 주면은 막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막 하면서 휙 돌아서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황수관 씨는 계속 나오지만 모질아요. 모질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는 3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뛰어나갑니다. 자, 그런데 황수관 씨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죠. 선생님 잡수시라고 쇼 하면서 나 없는데 3회 세계를 갖다 주고 갔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 돈 3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려고 3회 3개를 놓고 갔습니다. 그쵸? 자, 오늘 좀 지금 거의 다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32쪽까지만 하면 이 단편 소설이 끝납니다. 오늘 살펴본 부분에서는 황수원 씨가 원배달이 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잘리고, 그 다음에 황수원 씨에 대한 일화 2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삼산학교에서 있었던 일화 2가지를 보여주면서 황수원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소박하고 순진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와 만나게 돼서 내가 황수원 씨를 위해서 돈 3원을 주는 이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달밤을 마무리를 좀 지어봅시다.